안녕하십니까. 선호시대 배선호입니다. 뉴스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정치, 사회의 진짜 이야기, 중앙정부부터 국회, 지방정부, 의회까지 보도뒤에 숨겨진 비하인드와 뜨거운 이슈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진짜 궁금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호시대 배선호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보복 정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오랫동안 교직을 몸담았던 제 후배를 모셨습니다. 후배는 성함으로 부르기는 애매하고 저희 한번 뭐로 불러드릴까요? 제가 소개해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한동안 교단에서 몸도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너무 사랑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 그리고 대표님의 후배 장재영, 앞으로는 장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들이 있어요. 우리 네. 트럼프의 관세 보복, 어떻게 보복 정책이죠. 정책입니다. 우리 장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좀 많으시죠? 아무래도 트럼프 집권 2기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우리 자국민들한테 느껴지는 바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시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에요. 어찌됐든 미국과 한국을 떠나서 국제사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상호관세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정책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깡패 정책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님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의 기조를. 우리 장쌤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게 사실은 무색하죠. 지금 트럼프가 행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상호 관세는 아까 어떻게 설명드릴까? 사실은 관세를 지금 남발하고 있잖아요. 유를 남발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원래 상호주의, 상호 관세라는 거는 그 관세 진입장벽을 낮춰서 윈윈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경제적 이득을 서로 가져갈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는 상호 관세가 아니라 보복 관세예요. 왜냐하면 니는 대미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이만큼 관세를 때리겠다. 그만큼 니들은 그 대신에 그만큼 뭐 미국에 투자해라. 아니 뭐 사가라. 이 인수로 보복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속된 말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호 관세 기존의 질서하고는 너무 좀 동떨어진 지금 그런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저희 청년들이 처음에 트럼프 2기 집권, 그리고 관세 폭탄, 이런 것들이 막 언론에 보도됐을 때, 많은 청년들, 대다수의 청년들은 트럼프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관세 폭탄을 매기는데, 눈속임으로 여러 국가들에도 일단 관세에 대한 무리수를 던져놓고 중국을 압박시킨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합리적인 관세를 매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도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깡패처럼 패권을 딱 쥐고, 야, 내가 원하는 조건에 사인 안 하면 우리 관계는 없어? 이러고 나가는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맞아요. 대표적인 그 트럼프가 제시했던 일본, 저희 이웃 국가니까요. 일본. 그 이후에 이제 저희 한국에도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 일본과 요구했던 관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앞에서 먼저 말씀하셨던 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패권국을 좀 유지하기 위한 경쟁자가 중국이기 때문에 뭐 저마저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관세 정책인가? 왜냐면 처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50% 때렸고 또 100% 이상 때릴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은 트럼프의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나요? 밖에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가장 큰 무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히토르, 희귀 광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 물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전제로서의 보복 관세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의 뜻대로 안 되는다는 거죠. 전혀 안 되고, 전혀 안 되고. 또 그래서 사실은 이상하게도 지금 동맹국한테 가혹할이 많지 관세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중국
압박이 안 되니까 맞아요. 동맹국들에게 생떼를 쓰는 것처럼 좀 보이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도는 네. 중국하고는 적대적으로 지냈고 미국과 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 지금 원유를 사준다는 이유 하나로 인도한테는 50% 이상의 관세를 때렸단 말이죠. 인도가 어떻게 반응을 되쳤나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바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야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거기에 숙일 줄 알았는데 그쪽 외교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바로 중국한테 붙었어요.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네, 말이 네, 이럴 네. 때 쓰네요. 인도도 뭐 15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뭐 중국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도는 중국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나간 거고요. 또 일례로 인도도 구구주의에 일단 상징적인 인물인 대통령을 수감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딱 그 이유만으로도 50% 가지 때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손을 내밀었죠. 야 너네 커피 15% 정도 미국에 들어가나? 야, 그럼 우리 다 사줄게. 예, 포옹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미국이 보호관세가 아니라 혼자 고립무원이 되지 않을까? 고립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근데 그거 더불어 아까도 그 우리 장쌤 얘기한 것처럼 일본, 한국, 동맹국한테 너무 가혹해요. 그래요. 뭐 패권 국가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자인 뭐 중국이라든가 그 뭐 러시아라든가 들한테는 뭐 보복관세 사실 가능해요. 근데 단지 우리가 대미 흑자국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 가혹하리만치 관세를 때린다. 그럼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신뢰라든지 무너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무역이라는 게 경제적 이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왔던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보의 한반도가 일본에서의 안보 혜택은 미국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고 이 안보에 대한 부분은 아예 그냥 차치해 놓고 오로지 그냥 경제적 이익만 보는 거는 어차피 사업가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세계를 예전에 경제 국가로서 세계의 그 리더하는 지도자로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행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트럼프가 청년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기보다는 여전히 맞아요. 사업가와 기업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각에서의 평도 있고요. 한 가지는 우리나라와 이제 정상회담 이전에 일본과에도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구두상으로 네네. 트럼프가 또 일본 측에 요구했던 맞아요. 그 관세 정책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됐죠? 일단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일본도 이제 구두 합의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문서로 서명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일본은 지금 굴종 외교를 저는 했다고 보는데 네. 5,500불 정도,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관세 15% 낮추는 대신에 뭐 네. 자동차 같은. 네. 근데 5,500불 자체를 직접 투자하게 돼 있어요. 미국이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근데 이게 투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죠, 애매하죠. 네. 그리고 투자금 회수 기간 동안은 뭐 5대 5인데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이 9, 일본 1이란 말이죠. 네. 사실은 그 수익이 발생할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업 그 용처가 지금 일단 한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알래스카 뭐 가스 유전인데 네네. 거기 사업성이 없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도 아마 투자처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투자금 회수가 문제가 그 수익 이익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조차 저는 어려울 거라 보거든요, 사실은. 근데 직접 투자로 지금 일본이 문서로 사인했기 때문에 큰 문제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요구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 측에서는 니네가 계속 일본 쪽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뭐 쳐다보지 않았냐. 니도 빨리 사인해라. 우리도 구두 합의를 본 건 아시죠? 그렇죠. 네. 3,500달러, 3,5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투자하는 거. 합의를 봤죠. 그래서 자동차 관세가 15%, 5%, 15% 낮아지기도 했고. 다만 우리는 그 미국이 주장하는 거랑 다르죠. 그 일본이 했던 5,500억 불,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로 저희는 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그 사인 안 하고 있던 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펀드나 아니면 뭐 보증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거나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접 투자를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3,500불을 2, 3년 안에 직접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3,500억 불. 3,500불. 아우 죄송합니다. 장쌤이 아무튼 잘 또 지적해 주셨네요. 3,500억 불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외환보고액에 작년 기준으로 한 83%? 84% 정도 알고 있어요. 천문학적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IMF를 겪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의 큰 액수가 달러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띠 졸라매는 정도가 아니라 휘청거리죠. 제2의 IMF가 올 수가 맞아요. 있어요.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팍 줄면 당연히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뭘까요? 환율이 올라가겠죠? 말도 안 되게. 또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 자재가 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갔다면서. 그러면 물가가 공행진하는 당연히 거죠. 올라가겠죠. 그럼 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럼 일자리도 없는 부족하겠죠. 것이고. 내수 시장도 네. 너무 엉망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큰 지금 위기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혹시 뉴스나 뭐 어떻게 보신 적 있을까요? 요 며칠 사이에 가장 핫했던 게 네. 그러면 통화스와프죠. 통화스와프죠.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그 끝끝내 버티지 못하고 만약에 문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면 직접 투자로 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진짜 버티고 협상을 잘해가지고 간접 투자지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근데 우리 3,500불을 2, 3년에 투자를 한다. 그럼 애완 보유가 뭐 바닥을 치겠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 경제는 거의 파산 지경에 위기가 처하겠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무제한 통화 수합을 통해 갖고 만약에 외환 보유가 바닥이 나면 미국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화가 좀 될 수 있게끔 구축을 해야 된다. 그거를 꼭 만약에 물론 협상을 잘 유지해서 간접 투자 방식이 제일 좋긴 한데 진짜 어쩔 수 없게 압박에 의해서 아니면 뭐 군사적인 압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어쨌거나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게도 압박 속에서 만약 저희가 문서에 서명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무제한 한미 스와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100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한 3년 남았잖아요. 저는 2, 3년 동안 버텼으면 버티기 좋겠어요. 시전을 해라. 뭐 2, 3년 버티면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2, 3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관세율이 높아지면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아마 치솟을 거고 그러면 중간 선거에 참패를 하게 되면 그렇게 그 관세율은 저는 할 수 없다. 왜냐면 어쨌거나 소비국이잖아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수입해서 오는 그런 생활 물품들 자체가 올라가면 그거 다 미국 국민들한테 정가가 되는 거잖아요. 예. 미국 내에서도 분명히 네. 피해가 있을 거예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그 말 피스메이커가 돼주길 네, 맞아요. 저희들도 바라는데 과연 이 관세가 네. 정말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보복 관세로 되면 맞아요.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피스메이커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지금 하는 행보는 뭐 보복관사라고 얘기하지만 트러블 메이커예요. 완전히 그 전 세계가 지금 보복관사 이름으로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참 지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기로 조금 버텼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꼭 감안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약에 문서에 사인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기필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쌤도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보복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